2019년 여름 한반도를 뜨겁게 달궜던 일본의 수출 금지와 화이트 국가 배제의 회오리가 1년이 지난 지금은 상당히 잠잠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뚱딴지처럼 갑자기 사무라이가 되어 칼부림을 하는 바람에 우리는 깜짝 놀라야 했습니다. 정부와 언론 그리고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일본의 속셈을 분석하는 데 정신이 없었고 또 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일본의 어처구니 없고 몰상식한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오른 한국이었지만 정말 수준 높게 그런 상황을 잘 극복해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몰상식한 행동을 급하게 서둘러야 했던 이유를 세계은행의 통계 자료에서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해마다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 상황에 관한 통계 자료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세계은행의 공식 자료는 어떤 나라도 부정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아베 정권의 노림수와 속 좁은 단서가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지난 1945년 유엔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이후 발표한 각국의 경제 지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국민소득에 관한 자료에 일본의 불순한 저의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이 그런 몰상식한 짓을 했을 때 국내외 언론에서는 그런 행동을 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일본의 많은 무역 상대국 가운데 하필이면 왜 한국만 그렇게 못살게 굴었는가를 놓고 이유를 따졌습니다. 세계은행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고 확실한 이유 한 가지는 한국을 견제하지 않으면 일본이 위험하고 자존심이 크게 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은행의 자료를 보게 된 일본은 속이 터지고 불안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60년 전인 지난 1960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158달러였습니다. 그때 일본은 479달러로 우리의 꼭 3배였습니다. 그 후 일본은 고속성장을 했고 우리는 정치사회적으로 안정을 이루지 못해 1966년에 일본은 소득 1000달러를 돌파했지만 우리는 133달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와 일본의 소득 격차는 무려 8배나 됐습니다. 한국은 경제개발에 온 힘을 기울여 1973년에 400달러의 벽을 넘었습니다. 그해 일본은 세계를 상대로 하는 무역 대국으로 우뚝 서서 4,000달러에서 2달러 모자란 3,998달러를 기록해 개인 소득이 우리의 10배나 되는 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일본은 넘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일본 경제라는 말만 들어도 주눅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일본을 깔보면서 대수롭지 않은 듯이 행동했지만 그들과의 격차를 좁히는 방법을 찾는데 모든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197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세계 어떤 나라도 감당하기 힘든 속도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981년에 국민소득 10,000달러를 넘어섰고 87년에 2만 달러, 92년에 3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3년 뒤인 95년에는 무려 43,440달러를 기록하면서 미국에 이은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의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우리도 부지런히 뛰었습니다. 1994년에 우리는 10,000달러의 벽을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국민소득의 4분의 1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일본이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IMF 사태를 거치면서 일본은 바닥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추락했습니다. 우리도 한때 휘청거리기는 했지만 일본만큼 추락하지는 않았습니다. 1995년에 43,000달러를 기록했던 일본은 3년 뒤인 98년에는 31,903달러까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2008년까지 10년 동안 3만 달러대를 오르락내리락거리면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2009년이 되어서야 3만 달러대에 처음 진입하고 나서 17년 만에 겨우 4만 달러대의 벽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5년 만에 3만 달러대로 곤두박질 쳐버렸고 거기서 5년이 지난 2019년에 다시 4만 달러대를 턱걸이로 통과했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을 거쳐 깜깜한 20년을 지나친 뒤 공포의 불황 30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한국은 1994년에 국민소득 10,000달러를 넘어선 뒤 IMF 진통을 겪으면서도 2006년에 2만 달러를 돌파했고 11년 만인 2017년에 3만 달러의 벽도 허물었습니다.
50여 년 전 일본 국민소득의 10분의 1에 머물렀던 한국인의 국민소득이 일본의 85%까지 따라잡았습니다. 2017년 실제 구매력을 나타내는 구매력 평가지수에서는 한국이 41,001달러로 41,859달러 일본을 역사상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실제적으로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더 여유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일본 정부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문제는 2018년 세계은행 공식 자료를 받아든 일본 정부의 반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39,159달러, 한국 33,340달러. 한국의 소득이 일본의 85%까지 추격했습니다. 또 실제 구매력도 2년 연속 한국에 밀렸습니다. 그러나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구매력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한국인들이 일본인보다 더 풍요롭게 살기 시작했다는 것에 일본을 주무르고 있는 아베 정권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한국의 전진을 멈추게 할 수단과 방법이 점점 줄어든다는 공포가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한국의 발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2009년에 국가 경제 규모에서 세계 2위 자리를 중국에 빼앗기고 나서 2018년에는 거의 3분의 1 정도로 쪼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다급한 심정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12월에서 2019년 1월에 걸쳐 모두 4차례나 일본 자위대의 군용기가 우리의 해군 함정에 저공으로 접근하는 군사 도발을 시도했습니다. 그래놓고서 일본은 오히려 우리를 비난했습니다. 아소다로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내각 부총리면서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재무대신인 아소다로는 일본 경제가 그렇게 엉망진창이 된 것이 마치 한국 때문인 것으로 뒤집어 씌우려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2019년 3월 아소다로는 한국에 대해 송금과 비자 발급을 정지할 수도 있다라면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미 일본은 한국에 대해 어떤 보복이라도 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뒤에서 허덕거리면서 달려오는 모습을 고개 돌려 바라보던 입장에서 자칫하면 한국의 등을 보고 달려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 일본의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2019년 7월 1일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반도체 산업을 공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하지만 한국에서는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소재들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가 수출하지 못하게 가로막았습니다. 한국의 발전과 비상을 막아보려는 치졸하기 이를 데 없는 일본의 민낯이었습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초라한 일본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고작 한다는 짓이 그랬습니다. 일본 내부에서조차 일본 정부의 결정을 질타했지만 아베 정권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이미 옳은 소리에 귀를 막겠다고 작정한 아베 정권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었던 사실은 무역 보복을 발표하기 이틀 전까지 일본 오사카에서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베는 자유무역을 지지한다는 등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위장전술을 폈습니다. 진주만 공습을 하던 습성 그대로였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일본의 그런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던 일본이 그렇게 유치한 나라인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서 또 등장하는 졸렬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베 정권의 나팔수 아소다로입니다. 세계에서 이웃나라와 관계가 좋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런 것을 말하면 외국에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다. 이웃나라와는 어디서나 이해가 충돌한다. 인도나 미얀마도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다. 인도네시아도 베트남도 이웃과 그렇고 그렇게 지낸다. 일본과 중국의 관계도 같다. 일본 중국 간의 우호라고 말하지만 우호는 단순히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아소다로는 떠버렸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하게 말하는 일본의 속마음입니다. 우리가 발전하고 잘 살게 되면 될수록 일본의 회방은 더욱 치사해지고 졸렬해지고 지독해질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고서도 그렇게 날뛴 일본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자기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기록된 이후 한반도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수준 높게 살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단 한순간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이 자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달리고 있는 것에 엄청난 불편과 불안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은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가 아니라 멀어도 아주 먼 나라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